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필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네. 개인정보를 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요. 네네. 저는 수시로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거든요. 좋은 방법이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맨날 찾아. 그래서 어렵지. 네. 저 같은 그렇겠어요. 경우에는 예,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네, 또 저도 그래요. 귀찮아요. 맞아요. 뭐 들어갈 때 이제 뭐 그 비밀번호 변경하세요 때문에 90일 뒤에 하기 누르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떻게 내 개인정보가 이용돼서 그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면 그때마다 그냥 차단 누르고.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만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개인정보가 너무 널리 퍼져가지고 이렇게 네. 전화가 오니까 그럼요. 저는 거의 뭐 전 국민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젠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제 주민번호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말도 안 돼. MSG 좀 그만 쳐요. 뭐라고 불렀는데요? 뭐라고? 저기 1149 얘 제 겁니다. 제수번호 부르듯이. 예. 말도 안 돼. 어쨌든 이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네. 사고 판다는 게 전 너무 불쾌해요. 내 개인정보를 맞습니다. 왜 파냐고. 얼마 전에 그 통신사에서 뭐 개인정보 털려가지고 뉴스도 나고 아주 난리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개인정보를 사고 판다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입니다. 오호. 개인정보가 왜 석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건지 오호.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벌써 우리 호모 디지쿠스를 세 번째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아주 낯이 있고 익숙합니다. 저희들의 식구 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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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초창기에 출연하시고 또 오랜만에 방문이신데 어떠십니까? 사실 그때 출연하고 네. 리서처분들이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호갱이 당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안 나와야지 네. 했었는데 이게 또 매력이 있나 봐요. 한 번씩 또 누워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호모 디지쿠스 또 나가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또 나왔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 좀 준비돼 있죠, 우리? 네. 예, 살살 해주세요. 살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나오셔야 되니까. 네. 그래요. 예. 오늘의 주제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 21세기의 석유 데이터 경제입니다. 네. 그야말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수님? 네, 데이터가 지금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 우리가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요즘도 빅데이터란 말을 잘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말보다 그냥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모든 영역의 데이터가 다 빅데이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네. 뭐 태진님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하루 종일 본인이 생산하는 데이터도 수백 메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1년치 데이터를 쌓으면은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큼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개인들도 그렇고요. 이제 기업의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공정의 데이터도 있고 마케팅 데이터들도 있고 또 공공 영역에는 공공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비즈니스와 우리 일상생활에 데이터가 연결되고 활용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빅데이터란 말보다는 데이터의 활용점,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어다 줄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경제의 시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빅데이터 있습니다. 하면 옛날 사람 같이 그럴 수 느껴지네요. 있겠네요, 진짜. 빅데이터 아닌 곳이 어딨어,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석유로 이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석유라는 것은 아주 귀한 거죠. 그렇죠. 돈이 되는 건데 하필 석유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바로 데이터가 돈을 벌어다 주면서 또 석유와 같은 과정을 거쳐요. 뭐냐면은 석유의 어떤 정제 과정에서도 원유를 우리가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정제 과정을 거쳐서 석유로 바꾸죠. 네. 그래서 디젤로 바꾼다, 가솔린으로 바꾼다 이런 우리가 필요한 어떤 형태로 바꿔서 거기만큼 돈을 버는 건데 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
다 새로운 어떤 가치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네. 또 비용들이 들어가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석유와 같이 여러 산업도 만들어주고 돈을 벌어다주고 활용도도 커지고 이런 측면에서 석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석유로 비유될 만큼 돈이 되는 개인의 데이터 어디에 이용이 되고 있나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 돈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요즘 이제 포털 사이트 이용하시다 보면 네. 네.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끔 어. 내가 요 며칠 동안 되게 관심 있었던 맞아. 제품이 광고를 맞아요. 저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랑 같이 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경을 검색하면 나한테도 안경이 뜨는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난 이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난 싫었거든. 왜 나한테도 같이 이런 광고가 뜨는지. 아 이게 본인 핸드폰이 아닌 부부의 핸드폰끼리도? 네. 어떻게 맞죠? 네, 맞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나 우리 뭐 유튜브로 대표되는 여러 동영상 이제 포털 사이트들 보면은 내 주변 지인이 나와 관련이 있는 뭐 어떤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네. 뭐 같은 기기로 로그인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정보가 가족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그런 정보나 관련 컨텐츠를 이 지인들에게 띄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난 싫어. 무서워. 그리고 야, 이거 여러분 검색 잘못하면 나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관심 있었던 상품을 네. 매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검색하다가 구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구입을 안 하고 이거 아직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없네 하고 그냥 닫아뒀던 게 있죠. 네, 네, 근데 네. 며칠 있다 보면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그 해당 맞아요. 상품을 맞아. 찾아와요. 또 네. 떠. 그런 것들이 맞아.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슨 단어로 검색하고 어떤 기능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남겨놨다가 네.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죠. 이거 내 개인정보 어디서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돈으로 만들라고 또 친구들이 아주 그냥 돈 벌라고 말이야. 또 시작됐어. 제가 좀 언어를 정제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네. 여기저기에 이제 플랫폼에서 예.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이나 일상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네. 수집하고 있다가 그때 광고로도 띄워주고 컨텐츠를 또 앞에다가 배치해두고 그게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다 사니까 또.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덜컥 겁이 나는 게 또 그렇죠.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명부터 뭐 내가 사는 곳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놓치고 계신 게 있는데 어떤 플랫폼, 어떤 앱이든 이용하실 때 가입을 하실 때 그런 약관에 동의를 하십니다. 맞아요. 제가 동의를 한 건가요? 그렇죠. 엄청 길어 약관 조그맣고 그거 글씨. 누가 읽어봐.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거는 추가적으로도 약관을 보내요. 네. 또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 문자로 보내고 메일로 네, 보내고 네. 아니면 앱을 딱 시행하자마자 바로 팝업 창으로 뜹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시나요? 아이, 귀찮죠? 그렇죠. 안 읽어보시죠. 네. 안 읽어보시고 넘겨서 동의. 맞아요. 거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거절이야. 그래서 그 가끔 가다가 광고 전화 같은 거 받으면은 제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너무 당당하게 몇 월 며칠 뭐에 뭘로 동의하셨거든요 동의하셨다고. 이러거든요. 그 맞아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게 다 나는 이미 동의를 하고 네. 갔기 그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제재 조항이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가 이걸 어디서 수집했느냐 물어봤을 때 어떤 그 조건에 동의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줄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기업들은 정보를 어떻게든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보죠. 아 그럼 이제 슬슬 제가 조사해온 거 한번 네. 또 네, 읽어봐야죠. 아, 네. 좋습니다. 리딩 해봐야죠. 리딩. 네,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연간 생산되는 데이터량, 그리고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좀 하고 있는지 아하.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간 생성되는 개인 데이터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꾸준히 늘고 있고 향후에도 늘어날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요, 개인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 맞네요. 많죠. 네. 이렇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관과 기업은 현재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선물조사 결과
전 세계 소비자의 97%가 본인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영국의 소비자들은 340달러, 약 39만 원 정도를 받아야 기업이 원하는 개인정보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값어치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이 소비자들도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이 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알기 쉬운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네. 대표적인 사례로 타미 힐피거라는 브랜드 아시죠? 좋아하는 캐주얼 브랜드예요. 브랜드. 네네. 뭐 요즘 의류 브랜드들이 많은 비슷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타미 힐피거가 최근에 출시한 이 의류 상품에 칩 같은 걸 다른 거예요. 칩이요? GPS 칩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착용한 사람들이 어디에 얼만큼 돌아다니는지 예를 들면 우리 등산복이라든지 혹은 운동복 같은 것들을 판매할 때 거기 안에 칩을 심어가지고 그래도 돼요? 네네 그래서 그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이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옷을 무료로요? 네, 그래서 옷을 무료로 얻고 그 대신에 내가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활동 반경이나 혹은 또 활동 내역들을 데이터로 제공하겠다 동의를 하는 거죠. 아니 패그님은 만약에 무료로 옷을 준대요. 네네네. 그러면은 칩이 달려 있어. 입으실 거예요? 좀 그럴 것 같아. 뭔가 찝찝하잖아요. 나는 찝찝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또 길 가다가 서로 만나면은 공짜군요. 저도 공짜입니다. 공짜세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입을 거예요. 그래요? 네, 주세요. 제공하고. 제공하고. 네. 아무튼 타미 힐피거가 그런 사례라고 네, 할 수가 네, 있겠군요. 네. 그럼 기업들이 그렇게 개인의 데이터를 얻으면 네. 그거를 기업들은 어찌됐건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그러게요. 네, 이 타미 힐피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이 도시민들이 어디에서 주로 운동을 하고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자신들의 라이프웨어에다가 이 연구 개발에 활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등산복을 사서 오히려 등산을 안 가고 실내 활동할 때 입더라. 그러면은 그 실내 활동용 어떤 기능을 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때 이 등산과 실내 활동 겸복이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이나 마케팅 활동 기획을 위해서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요즘 또 그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맞아. 같던데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마이 데이터 그대로 해석하면 뭐죠? 내 데이터. 그 나의 데이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 나의 데이터, 데이터인데, 마이 데이터. 네, 간단한 나의 데이터가 거였네요. 네. 소중하죠. 나의 데이터가 소중한데 기업들이 이걸 마구잡이로 갖다 쓸 수 있죠. 네.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내 데이터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저한테 있죠. 나한테 나한테 되는 있는데 거죠.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디지털 시대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네. 기업들이 내 데이터를 수집해 가서 가져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썼는지 알려주나요? 아니요,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알려주나요? 안 안 알려주죠. 알려주죠. 그죠? 내 데이터가 뭔가 잘못됐을 때 이거를 지적하고 할 창구가 있나요? 잘 없죠. 없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하.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 데이터라고 함은 이 개인들 즉 소비자들의 나의 데이터를 기업들에게 제공할 때 이 권한이나 혹은 변경해달라, 어디다 썼는지 알려달라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데이터 권한을 돌려준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업들이 가져가서 이 법적인 틀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마이데이터 산업입니다. 아하. 근데 이 법적인 틀 안에서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1900년대 주로 많은 법들이 네. 개정이 됐었고 그럼 최근에 생긴 디지털 시대 여러 상황들이 기존의 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개정 발효가 됐습니다. 2020년 3월에 발효가 됐고 네, 여기서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요? 조사한 걸 일단 듣고 오실까요? 야, 좋습니다.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네. 일단 개인정보위원회가 제공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개인정보는 우리가 방금 다 안 것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점 좀 애매하지 않나요? 가명과 네. 익명. 네, 가명정보는요. 네.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삭제, 대체하는 등 이 가명 처리를 통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 필, 근 이 전부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송, 땡, 나이도 30대 중후반 뭐 이런 식으로 표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익명 정보는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 삭제, 몰라요. 또 나이, 뭐 30대 이렇게만 표기되고 아예. 예, 전화번호도 아예 삭제, 뭐 사는 곳, 대한민국 이렇게만 표시가 되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왜 가명 정보가 이 법 내용상에 들어가 있느냐, 왜 이 규정이 필요하냐. 익명 정보 상태로 활용하면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뭐 보안 침해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니까요. 근데 이 상태로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하면면 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제거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누구 데이터인지도 모르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이거 쓸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명 정보라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이 개인 정보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김땡땡, 뭐 35세, 강남구 어디 뭐 땡땡땡 거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만 제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최대한 정보를 살리는 거죠. 그게 가명 정보 상태고 이 가명 정보로 기업들이 뭐 분석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법적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이데이터의 성공 핵심이 보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도 예. 보안을 위해서죠. 그렇죠. 네, 이게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이걸 원상 복구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한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어디 다른데 팔아 넘긴다든지 이런 나쁜 곳에 악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데이터를 거래하고 분석 활용할 때는 가명 정보 상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적으로 명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이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시 강조하고 있죠. 데이터 3법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데이터 3법 하면은 이제 2020년 3월에 발표가 되고 발효는 8월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네. 데이터 3법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외우기 쉽게 네. 개망신법 이렇게 개망신. 개망신?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개망신. 외우시겠죠? 개망신 외웠어요. 네, 네. 개망신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망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그다음에 신용정보법. 신용정보. 야. 그래서 다른 개망신법 이렇게 건 외우시면 다 있고 개망신. 야, 너 개망신법 아니야? 뭐 이제 여기 개망신법 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명정보 상태로 분석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네. 핵심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개인정보에 관련 법안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포함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 신용정보법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이런 말이 쓰이느냐? 개인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번호요. 주민번호, 뭐 이런 아주 그 신상에 관련된 정보도 네. 있는데 네. 매우 중요한 기업들에게 가치가 되는 정보 영역이 네. 금융정보입니다. 그쵸. 동의하시죠? 네. 네. 얼마나 대출을 받으셨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아, 소주 마실 뻔했네. 한 달에 갑자기. 얼마 쓰는지. 얼마 쓰시는지, 아. 소득이 얼마인지, 그럼 뭐 예금이 얼마 되는지. 그렇죠. 계좌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지. 그렇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 개인의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다 맞아요. 예측해 볼 수가 카드 있고 내용만 봐도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이잖아요. 자산 상태라든지 네. 뭐 부동산 관련된 아. 우리 금융 자산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 이런 정보들이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네. 바로 이 금융 데이터, 금융 개인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땡땡 은행, 뭐 땡땡 증권 이런 데만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보들이 다른 영역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유통사들이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할 때 이 네.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혹은 어느 지역에서 돈을 많이 쓰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맞춤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사들이 그런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틀 안에 보호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3법의 신용정보법 안에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네. 말을 바꾸면 마이데이터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사의 금융 데이터들
혹은 또 다른 업종의 그 개인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통합해서 쓰는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허락을 받아라. 네, 그게 바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 데이터를 얘네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우리는 얻는 게 뭔가요? 맞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업이 사실 고민하고 네.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당장은 이제 2022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 150개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마이데이터 앱 깔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저도요. 네, 아직 그 뭐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금융사 앱에 들어가시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막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소개가 돼요. 그걸 누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여러 기관에 흩어놓은 나의 개인 정보를 이 플랫폼에서 모아서 모아주고. 갖다 쓰겠다라고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이커머스 업체 혹은 다른 은행, 다른 증권사, 뭐 다른 보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리스트에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체크하면은 요 은행에다가 요 흩어진 데이터들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은행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의 데이터를 다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뭐가 제공되지? 네.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일단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 땡땡, 우리 커피 쿠폰 뭐 이런 걸 제공해 준다든지 맞아, 네. 맞아. 그런 거 있어. 네, 아니면은 이걸 가입한 이후에 포인트 이거 여기 내부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페이백 혜택이 네네, 있지. 페이백 혜택이라든지. 고작 커피 쿠폰 하나로 나의 정보를 그러니까. 정확한 반응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좀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이제 혜택이 좀 약한 거. 그 다음에 쓰자는 줘야지. 뭐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어쨌든 가입했어. 이 새로운 내가 서비스 받아보겠다 가입했는데 네. 막상 서비스가 특별히 혁신적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좀 아직까지 입소문이 덜 나고 있지 않나. 아하. 네, 많은 기업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피자는 줘야지. 피자 한 판 정도면 내가 피자를 하시겠습니다. 피자나 치킨하면 나는 바로 동의하지. 아, 그래요? 커피는 동의할 수 없어. 맞아. 커피는 동의할 수 없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데이터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발전하게 될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 보이신 것처럼 네. 이 개인들도 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기업들에게 데이터 제공하는 거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공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내 데이터가 어디서 활용되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스마트폰도 오랜 기간 쓰고 계시고 데이터가 여기저기 활용되는 것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사람들에게 이 철저하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그렇죠. 당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능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이런 또 보안이나 이런 철저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한을 침해하고 법적인 침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여러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들도 혜택을 얻고 기업들도 혜택을 얻고 국가 사회 차원에서도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뭐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가 소중하다는 걸 본인도 알아야 하고 기업도 더 알아야 하고 이로 인해서 기업은 돈을 더 잘 벌고 우리 또한 어떤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누려야 함을 잘 인식해야겠군요. 네, 네, 좋습니다.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냥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왠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공식 질문입니다. 교수님, 데이터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데이터 경제 한마디로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아, 그래요? 데이터 경제란 무엇이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시니까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라는 말도 옛말이 됐듯이 데이터가 석유가 되는 시대도 옛말이다. 오. 이제 수소다. 수소라고요. 수소. 수소란 것은 네, 그냥 산소가 맞죠. 가장 최근 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막 던지신 것 같은데. 아니 옛날에 석유가 50년만 쓰면 고갈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고갈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영원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좋아요. 에너지. 근데 수소가 그런 에너지라면서요. 오. 그래서 저는 수소다.
아, 좋아요. 네. 자, 이빠. 이빠 갑니다. 네. 데이터 경제 때문에 네. 경마장들이 다 망했대요. 아 왜요? 경마장이 왜 경마장이- 망했어요? 말이 안 나와서. 말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서. 정말 놀라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랍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방송으로 보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3빠 갑니다. 3빠.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다. 산유국. 네, 산유국.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산유국이 됐고 개개인한테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우리가 또 잘 관리하고, 요 기름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제공을 할 것인지 예.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의미로 가네요, 맞습니다. 의미. 네, 그럼요. 우리 만담꾼들 사이에서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만담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교수님이 의미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 좀 진지하게 갈게요. 네, 네, 아, 네. 네. 데이터 경제는 나의 삶이다. 아,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아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모든 곳에서 데이터가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데이터 경제 그리고 마이 데이터 신경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 교수님이 우리 작가님한테 예, 나 한 편으로는 안 된다. 나 최소 2편은 해야. 오, 진짜요? 이게 좀 털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니 한 편 더 하면 무슨 말씀하시려고 뭐 그러세요? 어떤 얘기를? 원래 제가 다시 안 나오려고 하다가 한번 또 나오기로 했으니 네. 할 거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왕 할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데이터 경제, 뭐 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한 데이터 경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허.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요즘 데이터 트렌드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또 재미난 말씀 드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한편으로 더 준비하면 어떨까? 오,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용? 그렇죠. 우리 ESG라고 하는 기업 경영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예. 데이터로 해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한마디 미리 정리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 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한번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나와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데이터 경제, 일상생활 속에 정말 밀접하게 우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항상 여러분들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